오늘도 변함없이 이래 걷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들어서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린 세월, 정말로 뒤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나만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제가 이 직장 생활할 때 회사 내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지거나 가지지 않은 자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노조의 강청무도 죽었고, 심지어는 우리 회사의 사장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파워맨인 봉사대장도 죽었습니다. 모두가 이 앞만 보고 내달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누구나 다 앞만 보고 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만 보고 달린 결과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아무도 어떤 나라도 쉽사리 일으킬 수 없었던 자주국방마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원에 외국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매우 슬픈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이 많다기보다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여성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거리가 일본인과의 국제 결혼 건수가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이 여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뭘 크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좋다. 남자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위해주면 남자면 된다. 그리고 여자가 아침밥도 챙겨줍니다. 회사 마치고 갔다 오면은 며칠 전에 입었던 옷도 깨끗이 다리미로 다려놓았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쾌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가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이게 가정주부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당연함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강큰 남자 시리즈가 이 아침 밥 차려달라는 남자지요. 그리고 반미를 한번 하자 하는 남자가 또 강큰 남자지요. 여러분, 이거 왜 이래야 되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이 새벽 벌 보고 나가서 새벽 벌 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자식들 머릿수 세어보는 것입니다. 머릿수 세어보고 그럼들 잘 크는구만. 자식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서
너희 5, 6 아이를 키운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면은 항상 밥을 챙겨가지고 먹이고, 또 아침에 나갈 때도 또 이 남편이 밥을 챙겼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 아닌가요? 이거 도대체 누가 정상인가요?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일본 여성들은 한국에 오면 전부 다 가정주부 되나요?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가 자기 일을 하겠다는데 굳이 또 말리는 남자도 있는가요? 그러고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가 가정주부 하겠다는데 또 그게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남자도 있던가요? 즉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여자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여성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국제 결혼을 하는 남자들이 다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보통 용기와 힘을 가지고 국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자가 결혼 시장으로 진입할 때는 그만한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50, 60이 다 돼가지고 국제 결혼을 하면 후사를 보겠다는 의미로 국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과연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아마 100명이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30%는 나이 들어서도 잘 키워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자신감과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 나는 정말로 멋진 남자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는 그럭저럭 놈들만큼 살아갈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만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유명한 학원에도 보내지 못할 것이고, 아마 이 벤츠를 타지도 못할 것이고, 30평짜리 새 아파트에서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의 국제 결혼하는 남자는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도는 누가 클까요? 행복도는 아마 훨씬 클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주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띠동갑은 그냥이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딸 같은 애를 자신이 마누라로 이렇게 삼고 지냅니다. 여러분, 혹시 남성분들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남성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노래방 잘 갑니다. 뭐 내가 이 환갑이 넘어서 이 법원에 의해서 결혼이 취소가 되었지만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노래방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한 10년이 넘은 도우미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잠자리를 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50대 여자도 이렇게 노래방에서 상대해 봤을 것이고 40대 여자도 노래방에서 상대해 봤을 것이고 30대 여자도 노래방에서 상대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20대 여자도 노래방에서 상대해 봤을 것입니다. 어떻던가요? 얼마나 차이 나던가요? 그 피부의 촉감이라든지 음성의 강약이라든지 그 행동의 민첩함이라든지 얼마나 다르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30대 후반이나 40대 여성들, 우리나라 30대 후반이나 40대 여성들이 과연 노래방에 있는 여자들만큼 자신이 남편에게 잘해줄까요?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 남자들이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왜 동남아로 가는지 또 일본으로 가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남자,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그것은 힘과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40%가 남았습니다. 아까 전에 30% 얘기하고 또 30% 얘기하고 지금 또 40% 얘기합니다. 이 40%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있어도 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다닐 때가 되면 남자는 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40%는 아마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마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형빨도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 지금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살지도 못하죠. 조그만 연립에 이제 있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년퇴직도 했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아이가 둘입니다. 딸내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은 말합니다. 왜 전 환갑이 넘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애들을 저렇게 거지같이 해서 댕기느냐? 돈이 없으면 안 해야지. 저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합니다. 한국 여자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해야지. 돈이 없으면 애를 안 낳아야지. 왜 불쌍한 외국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시키고 있어? 애들이 저게 뭐야? 옷도 좀 번듯하게 입히고 댕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습성이고 한국 매스컴이 십상이고 한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를 욕을 합니다. 늙은 것이 말이야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닦아줬으면 애가 둘씩이나 되나.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 남자가 내가 아는 형발이 얼마나 인생에 노력을 했으면 그 나이에도 무너지지 않고 젊은 아내를 얻었고 아이 둘씩이나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판검사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재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미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저승에서 줄을 서가 있는 대기번호가 그 번호만 따져도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인간이 되겠다고 대기표를 뽑아가지고 줄을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모든 생명의 최고봉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떠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출산과 한감노총각 TV의 이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해서 징역 3년. 나는 얘기합니다. 국가의 법이 왜 이따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봤다고 강간미수라니요. 여러분, 나의 형님은 이제 초등학교 된 2명의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 길을 걸어야 되지요? 저승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리는 존재의 수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도 남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초등학생 학생이 지대로 용돈도 못 받고 지대로 멋지게 남들처럼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 애들이 자라나면 대통령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재벌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복은 가지고 태어난다. 또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애들이 크면 자기 자신이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마 내 형님은 충분히 키워내고도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은 가진 놈 자식도 왼수덩거리고 없는 놈 자식도 왼수덩거리고
있는 놈 자식도 왼수덩거립니다. 성인은 그렇습니다. 다 큰 자녀가 부모 많이 있었던가요? 나 하도 답답해서 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는 여성들, 또 그런 여성들, 이 동남아를 자신의 짝을 찾아 동남아로 떠들고 일본 여성과 결혼하고, 그 사람들의 파워의 양이 얼마나 됐는 줄 아십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고 정신적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온 젊은 여성은, 그야말로 딸뻘밖에 안 되는 젊은 여성은 아침에 출근하러 나가는 남편을 여보 밥 먹고 가세요, 밥 차려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안겨서 잡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들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이 여러분들 편인 줄 아시나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홀리고 있는 이 시장 환경 조성자 패미가 여러분들 편인 줄 아시나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위에 장가를 안 가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 나이 든 여성분에게 대시 안 합니다. 옛날에는 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방관계를 끌고 가서 관계를 가지고도 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 니 왜 이 여자를 관계를 끌고 가서 관계를 했어? 그러면 얘기합니다. 나 이 여자하고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내 총각이고 이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너무너무 만나지도 않고 너무너무 뻗탱긴다.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하고 살고자 하니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판사가 씩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같이 살아야지. 그럼 뭐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너 총각이 뭐 같이 살면 되지. 그러고 바로 판결 내립니다. 이 남녀는 뭐월 며칠까지 결혼식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스치기만 해도 2년이 아니고 스치기만 해도 징역 7년이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입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여성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쁘게 하고 남자한테 대화를 시도해도 남자는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 남자가 째째하다, 한국 남자는 용기가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한국 남자 째째 안 하면 죽습니다. 한국 남자 용기를 가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여성 여러분들이 심리를 해서 이놈도 돈을 벌고 저놈도 돈을 벌고,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예, 한국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2명의 여동생과 우리 누나는 다 자기 잘나서 시집간 줄 알겠지요. 그러나 이 오래비 눈물과 이 오래비 고뇌와 이 오래비 결단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미친 짓을 지금 다시 하라면은
나는 못합니다. 예, 오늘 요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해야 되겠지요. 예,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한평생 해로하려고 하는 남자는 데이터와 수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참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떡을 쳐보면 영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영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책임감 강해. 이 남자 참 부드러워. 영원히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에게도 영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부드러워.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너와 한평생 같이 있을 여자야.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갑이랑 먹은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내 참 말하는 나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요즘 정말로 일 안 합니다. 요즘 이놈도 사리가 한가마 저놈도 사리가 한가마. 마누라 같아 가본 지가 내 친구가 말하기를 마누라한테 간 지가 2년이 됐나 3년이 됐나. 또 내 친구 한 놈이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마누라한테 가본 지가 5년이 됐다. 또 옆에 듣고 있던 내 친구가 그렇나 누구는 그렇나 나는 기억도 없다. 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남자가 비굴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남자가 남 밑에서 키웠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남자가 용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남자가 얼마나 법을 무서워했으면 마누라한테 그렇게도 안 갔나요? 이놈도 사리가 한가마 저놈도 사리가 한가마. 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회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누구냐? 바로 부부관계에 한 번도 없는 놈들입니다. 참 너무너무 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법이 시키는 대로. 니 저 마누라 곁에 가가지고 저 한 번 하면은 너 부부관계인 거 알지? 그러면 직업을 잃는 거 그 순간부로 있는 거 알지? 너 벌금 많이 내는 거 알지? 너 형이 몇 년 사는 거 알지? 아니 물론 거기에다가 더불어 가는 게 또 있지? 동정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마치 노래 부르듯이 따라가지요. 예, 우리나라 이 기혼자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사랑하는지. 예, 참.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착실한 사람, 우리나라 가장 순진한 사람, 우리나라 가장 등신 같은 인간, 부부관계에 한 번 없는 기혼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떡이 뭔지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점심때는 콩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저녁 때는 들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이 떡도 치고 저 떡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나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들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내 덩치 내가 이게 뭐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내 이 환갑이 넘어도 잘 모르겠는데 참 우리나라 피곤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뭘 박는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 둥글둥글한 파이프도 받고 점심때 납작납작한 파이프도 받고 저녁에 길쭉길쭉한 파이프도 받고 그리고 또 자다 일나가지고 강간도 박아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밤이고 낮이고 막 박아대니까 건설회사 사장이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얘기해 줄 것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